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채의 이은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거나 성고충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으시면은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기는 했지만 학교장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징계까지는 안 받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끝내겠다. 심리 상담비나 위자료 같은 치료비를 받고 합의하길 원한다. 라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전 교육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 성폭력 4 동영상에서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 후에 합의 중재 절차가 있는지, 학교에 신고한 후에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대상에 따라서 주관위원회 및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되며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는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이 행위자인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직원이 행위자인 사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근거하여 처리되는데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합의 중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2023년에 발간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조정 및 중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직원이 조정 및 중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해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해 교직원의 합의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피가해 직원 모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내 성고충 상담 창구를 통하여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서 조정 및 중재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 교직원의 동의 없이 피해 교직원과 가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교직원이 행위자이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 학교에 신고를 했는데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저도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집필에 참여하였고 특히 교직원에 의한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의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 소위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합의 중재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들 중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긴 했지만 자녀인 피해 학생이 조사받는 게 싫으니까 학교장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또는 가해 교직원이 징계까지 받는 건 원하지 않지만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교장이 엄중하게 경고할 것을 약속받거나 가해 교직원의 사과를 받고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1조 제6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선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한 2024학년도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해서 선고충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선고충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피해자인 사안의 경우 학교 선고충 상담 창구에서 조정 중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서 양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는지 사건 개요나 신고서 번호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이행할 합의 내용,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이나 재조치 등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합니다. 동일한 합의서를 세부 작성하여 간인한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 한 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선고충 상담 창구에서 보관합니다. 선고충 상담 창구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비나 위자료 지급 등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선고충 상담 창구에서 조정 중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 절차 외에 따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공동법률사무소 이체에 상담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원회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